예, 우리 클래식 하나님 나라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안 하다가 할라니까 네. 또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어.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유, 전혀 안 그런 거. 아니요, 진짜 심장이 떨려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죠. 지금 현장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카메라로 보여드립니다. 그죠. 이렇게 생기셨어요. 네. 네, 아유 눈화장을 안 했는데 들켰네. 눈화장을.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이라서 저희가 사실 이제 라디오 하면서 우리 다른데 이제 음악회나 갈 때나 유튜브 컨텐츠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유용한 컨텐츠가 없었어요. 아유, 그 설명하는 컨텐츠는 많기는 한데 네. 이게 좋게 봐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딱 와닿게 또 특히 하나님 나라와 딱 연결되어서 그게 제일 부담이거든요. 야 이게 아니 다른 거는 다 네. 재미로 하시면서 네. 저한테 하나님 나라 얘기하라고. 요거는 그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마음이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좀 약간 마음을 좀 내려놓고 어. 목사님이 저한테 이거 시작하실 때 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좀 그냥 악기별로 재미나게 설명을 해도 되고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그죠. 해달라. 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덜 부담스럽게 어.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네. 부담 없이 부담 그렇게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게 많아가지고 제가 네. 빨리빨리 좀 네, 진행해 보죠. 그렇죠. 제가 오늘 명언 하나 준비해왔거든요. 명언. 제가 네. 명언 좋아하는 거 그죠. 아시죠? 그 명언충. 명언처럼 내가 춤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 이게 약간 그런 거야. 네. 명언. 네. 그 서양 화가가 어. 화가인 그 에드가 드가라는 사람이 에드가 드가. 네, 에드가 에드가 드가. 그 약간 그 드가 네, 임마. 코피 안 그 어. 코피 뭐였죠? 모르겠어 저도. 코피 안 나스였나? 코피 온다스. 커피 온다스. 코피 네. 온다스. 하여튼 그것처럼 하여튼 예, 에드가 에드가 드가. 드가. 예. 에드가 드가라는 이제 화가인데 이 사람이 예술이란 보는 게 아니라 음. 보도록 하는 것이다. 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 클래식 하나님 나라 이제 8주 동안 하잖아요. 이번 시즌. 네. 8주 동안 할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음. 들어보도록 하는 게 예술이겠구나. 그게 예술이다. 네, 그래서 클래식 나라 이제 클래식 하나님 나라의 컨셉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듣고 싶게끔 그렇죠. 만드는 게 제 목표다. 그래서 그건- 8주 동안의 목표를 제가 이 에드가 드가의 말을 입어서 네. 여러분들이 평소에 갑자기 어.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그 음악 듣고 싶은데 하는 찾아 듣게끔 하는 방송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네. 전사님이란다. 네. 제 입에 지금 전사님 네, 붙어가지고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남편분이 전도사님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 해야지 임마. 예?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아직 여보 못했죠? 안 했죠. 안 잘 안. 당신 이런 거 안 되네.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전도사님. 네. 그래도 평생 전도사님 됩니다. 목사님 되시니까 그러면 지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호칭이 계속 바뀌겠죠. 목사님 될 때 여보로 바꾸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에드가 이렇게 드가. 명칭이 있는 것처럼 제가 연결해 볼게요. 예. 명칭이 있는 것처럼 음악가들한테도 명칭이 좀 있었어요. 목사님. 음악의 아버지, 바흐. 네. 음악의 어머니. 어머니 핸델. 네, 맞아요. 우리 첫 시간에 했었던. 맞아요. 예. 핸델. 이거는 안 했었는데 슈베르트에도 별명이 있었거든요. 가곡의 왕 슈베르트가 있어요. 가곡의 왕. 예. 그런데 오늘 별명은 붉은 사제예요. 붉은 사제요. 네, 사제가 뭐예요, 목사님? 신부님. 네, 신부님. 예. 붉은. 공산당인가? 빨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에서처럼 예. 머리카락이. 방공 나왔어요. 아니 아이디가 방공이야. 예. 아니 에서처럼 붉은 예. 머리카락을 가진 거예요. 붉은 머리카락이요. 네, 붉은 머리카락. 그래서 빨간 머리. 예. 네. 빨간 머리의 신부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오늘의 이 4월 11일 오늘 클래식가 하나님 나라는 네. 비발디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발디. 네, 비발디. 사람. 네, 비발디. 머리가 빨간색이었네. 머리가 빨간색이었어요. 그리고 신부였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하니까 슈베르트 라인에. 근데 나중에 조금 이따 비슷한 점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요? 한번 보셔요. 알겠습니다. 네. 이 오늘의 클래식은 비발디의 음악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비발디면 그거네. 뭐요? 아닙니다. 조용히 하세요. 예. 근데 이거요. 여러분들이 제목은 아는데 네.
멜로디는 잘 생각 안 나. 안 나. 근데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제목은 몰라. 예. 하는 그 클래식을 할 거예요. 무슨 비발디 하면 그거죠. 뭐요? 사계. 사계. 예. 사계 멜로디 지금. 따라라라라. 아니죠. 이건 위풍당당인 진곡이에요. 이거 보죠. 사계는 아는데 예. 멜로디 잘 생각 안 나시죠? 할라 비발디 그 스키장 유명하잖아요. 스키장. 비발디 스키장 유명하거든. 네, 제가 예술을 보는 것이 아닌 네. 찾아 듣도록 하는 알겠습니다. 것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계 말고 이제 대표곡들이 많기는 한데 사계. 잘 모르시는 곡들이 있어서 사계를 일단 제일 유명한 이 사계는 좀 나중에 들어오는 걸로 하고 네. 대표곡 중에 조화의 영감이라는 곡이 있어요. 조화. 조화. 네, 화성. 그래서 이렇게 조를 이루고 조화. 화성을 이루는 그것에 대해서 하모니에서 오는 영감. 그래서 조화의 영감이라는 곡을 한번 일단 처음 한번 들려볼게요. 대표곡 중에 한 곡이에요. 지금 듣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들어보셨을 법한 이 곡이에요. 왜냐면 이 화성의 영감, 조화의 영감이라는 곡은 바이올린 공부 시작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 거의 생애 최초로 하는 협주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그래서 보통 막 동요로 시작하잖아요. 네. 동요로 시작했다가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스케일도 배웠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생애 최초로 이제 협주곡 이렇게 반주랑 같이 협주곡으로 시작을 보통 요 곡으로 시작합니다. 비발디의 무슨 영감? 화음의 영감. 조화의 영감. 조화의 영감. 네, 그래서 이거 화성 환승역에서 나온다고. 환승역에서 이 노래 나오는데 맞아요. 환승역. 네. 그렇군요. 전인이. 경기도 쪽 환승역이 약간 이건가 보네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거 바이올리스트다 싶으면 신고식으로 요 곡을 요거 하는 네, 거예요? 신고식으로 이걸 많이 합니다. 좋네. 그래서 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1678년에 태어났어요. 이탈리아 물의 도시. 이탈리아 사람이요? 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보셨어요? 베네치아요. 아. 유럽도 안 가보고 미국도 안 가보고 알겠습니다. 뭐 가야 될 것이 많구나. 가볼 곳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치아에서 태어난 이 비발디는 아버지가 또 이 바이올린 주자였어요. 성당에서 바이올린을 하는. 근데 그때부터 몸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칠삭둥이가 얼만큼 살까 싶어가지고 부모님이 일단 집에서 급하게 세례를 해버렸어요. 왜냐면 아예 이 못 살 것 같아서. 네, 그래가지고 100일을 제가 엉망으로 얘기했네요. 엄마야. 잘못 말했어요. 엉망진창이네. 엉망진창이네. 네. 급하게 이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얼마 정도 살지 모르니까 얘를 세례를 안 줬대요. 유아 세례도 안 주고 100일을 넘긴 거예요. 죽으니까. 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100일을 넘겼는데도 얘가 안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5월 달에 돼서 몇 달 지나서야 이제 유아 세례를 줬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너무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빨리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애가 잘 살아있네.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근데 유전적인 이 적발, 빨간 머리, 붉은 머리 때문에 얘가 이제 별명이 생긴 게 붉은 사제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약간 빨간 머리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였대요. 네. 뭔가 좀 잘못 이렇게 뭔가 얘가 천벌을 받고 태어났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붉은 머리 하면 뭔가 안 좋은 이미지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얘를 그냥 사제로 만들어 버려야겠다. 왜냐면 그냥 그래도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직업을.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사제로 넣어야 돼서 성당에 보냈어요. 근데 비발디 남매가 몇 명이래요? 몇 명일까요? 9명이에요. 9명. 네. 그 9명이다 보니까 바이올리스트였던 이 아버지가 얼마나 수입이 사실 많지는 많지 않잖아요. 않았겠지. 그러니까 9남매를 키우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비발디를 음악가로 키우기에는 자기가 돈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이 가톨릭 사제로 키우게 돼요. 그래서 15살에 수도원에 입교를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 건강 문제가 뭐였냐면 천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 문제가 있으니까 집에서 원래는 수도원 들어가면 계속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통학을 했는데 얘가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약간 비슷한 점이 있다 했잖아요. 핑계. 예. 뭐야? 약간 허약한 몸을 핑계로 예. 교육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이 교육 공부하기 싫어요, 얘가. 똑똑한 놈이네.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하기 싫어하면서 네. 천식이 있으니까 기침을 하는데 얘가 지가 좋아하는 게 바이올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바이올린 연습을 또는 작곡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어요. 심지어는 이게 또 비슷한 부분, 교황청에서 경고를 받았거든요. 정말? 불량 신부로. 왜냐면 얘가 교육을 받아야, 사제가 되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불량하게. 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 안 받고 계속 지 혼자 바이올린 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게 분명했구나. 분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 문제도, 그러니까 맞아. 천식은 기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어요. 진짜 그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수도원에서 예배들이 있는데 미사들이 있는데 얘가 계속 기침을 하는 거. 안 되겠네. 그러니까 방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결국 그만두게 됩니다. 건강 문제도. 신부를 그만두네. 네. 건강 문제도 그렇고.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네, 그렇죠. 약간 왜냐면 이 집중할 수 있으니까. 나도. 네? 나도 그 목사 그만두면 전화위복이 되려나? 목사님은 아니요. 핑계 댈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알겠어. 담도 없고 맞아요. 담당 없고. 네, 저 담당 다 뺐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뭐 사진 찾으신 것 같던데, 그죠? 아니, 그래서 비발디 제가 진짜 빨간 머리인가? 네. 한번 근데 목사님 하면 한번. 네. 대부분의 그거에는 흰색을 가발을 썼어요. 네. 근데 빨간색 머리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바이올린 들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근데 좀 가발 쓴 모습 미화돼서 보이더라고. 얘는 좀 약간 실체인가 봐요. 진짜 실제인가 봐. 네. 그래서 야 이렇게 생겼대요. 이탈리아에서 봤을 법한. 그냥 흔히 보이는. 그렇게 막 잘생긴 인물은 아니다. 잘생긴 인물은 아니다. 하여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 그래서 얘 별명이 뭐라고요? 붉은 사제. 네, 붉은 사제. 비발디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요? 붉은 사제. 붉은 사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부 그만두고 이제 고아원 음악 교사로 가요. 그러니까 얘가 음악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음악 교사로 갔다가 작곡도 했다가 바이올린을 잘하니까 궁정에서 악장도 했었어요. 근데 얘가 잘 살다가 약간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욕심 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안 되죠.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이때도 작곡가들이 저작권료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음원이 내면 저작권료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는 악보 출판이 중요했어요. 악보. 왜냐면 음악이 유통되기에는 그때 당시엔 음원이 그렇겠지. 없었으니까. 그래서 1440년대에 활판 인쇄술이 발명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음악가 제자라고 하면 막 음악을 배우는 애가 아니라 음악가 제자라고 하면 작곡가 밑에서 악보 베껴 쓰는. 맨날 그러니까 왜 사본이 많아요. 왜 성경도 베껴 쓰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수도원 가면. 그러니까 사본이 많은 것처럼 음악도 사본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비발디가 12번째 작품집을 낸 이후에 얘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출판사랑 수익 분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욕심이 생기니까 얘가 악보 출판을 중단해버려요. 자기 악보 출판을. 그래갖고 원래는 악보를 출판사에 맡겨서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팔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부자나 귀족들한테 아주 소량만 비싸게 파는 게 자기한테 이익인 거예요. 머리 좋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판매 전략이 좋기는 한 게 돈 많은 애호가들한테는 이 시중에는 없는 그렇죠. 유일한 악보를 내가 있다. 가지고 있다. 네, 그렇지. 그런 약간 희소 가치가 높은 머리 좋구나. 이 자부심을 얻는 거예요. 머리는 좋았는데 근데 이 돈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하늘 가만둘까요? 안 되겠네. 안 되겠네요.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얘가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귀족들 사이에서 오페라가 유명해져요. 오페라가 유명해지면서 비발디 음악이 촌스럽다고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귀족들이. 그럼 귀족들이 악보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딱 그 타이밍에. 하필 그 타이밍. 그러니까 얘가 비발디가 원래 잘 거래하던 출판사들이 이런 배신자다. 얘는 배신자다 하면서 얘를 등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귀족들은 비발디 음악을 촌스럽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약간 등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얘가 약간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1700 기도했으면 됐는데 안타깝게 이 1737년에 네. 어떤 프랑스의 작은 이 듣보잡 이 사람의 곡이 있었어요. 듣보잡인 작곡가. 네. 그 사람은 니콜라스 셰드빌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 셰드빌? 들어봐요. 네. 셰드빌. 근데 이 사람이 듣보잡인데 이 사람의 곡을 비발디가 뺏겼어요? 자기 곡인 마냥 아. 위작 출판 사태를 벌인 거예요. 근데 요즘도 표절 시비 붙으면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죠. 그러니까 비발디도 난리가 났어요. 어. 그래서 이 1737년을 기점으로 몰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베네치아보다 조금 경쟁이 적은 지역에서 오페라 공연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자기 음악을 촌스럽다고 하고 오페라가 유명해지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얘도 오페라 공연을 추진하게 돼요. 근데 망했어? 어떡해요. 예. 안 되네. 이 오페라 공연에 자기 전 재산을 들였는데 결국 파산 상태. 오페라에 목을 맸는데 결국에는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리에 빠진 비발디가 결국 지병이었던 이 천식이 악화되면서 결국에 빈에서 죽어요? 객사하게 돼요. 이렇게 반전 없이 그냥. 네, 반전 없이 얘는 그냥 이렇게 끝나버려요. 너무 안타깝죠. 사계는 그럼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타이밍에 물어보셨어요. 이 사계는 비발디가 죽고 200년 뒤에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비발디 작품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빛을 발하겠어요. 근데 사계 들으면 진짜 놀랍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사계를 처음 부분을 한번 들어볼게요. 봄 1악장. 우리가 사계라고 하면 계절을 4계절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4계절로 나눠진 이 봄 악장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딱 들자마자 이게 사계구나 하실 거예요. 봄입니다. 들리세요? 그래. 이거죠. 이거 알지? 딴 따라란 따라란 딴딴. 이번 역은 남산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네, 들으시니까 알겠네. 이거네. 이렇게 되죠. 근데 보통은 사계라고 하면 뭐지 하는데 들으면 이렇게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네, 너무 유명한 곡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뭔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불운이 계속 겹쳤어요. 비발디는 마지막에. 그치만 결국에는 200년 뒤에 바흐에 의해서 음악적인 능력이 이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계곡이 굉장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봄. 네. 그래서 6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63세. 근데 이게 칠삭둥이어서 죽을까봐 유아세례도 안 준 사람 오래 살았네.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네. 모차르트가 35세에 죽었거든요. 35세? 네, 걔가 좀 약간 왔다 갔다 해놓으니까 약간 35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베토벤이 귀도 그렇고 좀 건강이 안 좋아서 5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슈베르트 가곡의 왕도 31살. 그리고 멘델스존이라고 바이올린 곡에 엄청 유명한 곡이 있는데 그분도 38. 근데 막 하이든 77세, 핸델 74세, 바흐 65세, 비발디 63세. 그러니까 거의 손가락 5개 안에는 들 정도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돈 욕심만 아니었으면 조금 더 그죠. 안타까워요. 그 천식이 행복한 시간 될 수 있었겠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불량 신부라고 진짜 낙인 찍히고 우리한테는 그래도 사계를 남겨준 좋은 붉은 사제의 비발디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중간에 우리가 비발디의 사계 중에 사실 잘 이렇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가을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사계거든요. 그래서 가을 부분을 한번 한번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잠시 광고 음악처럼 한번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에 가을 1악장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예. 아 예. 듣다가 잘 것 같아가지고. 아 예, 그죠. 새벽기도 하고 왔기 때문에 순간 처지면 그죠. 가을 일악장 저희가 같이 들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사계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표제 음악의 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거든요. 표제 음악이 뭐예요? 표제 음악이라고 하면 이게 전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네. 사람들에게 음악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약간 창조의 동기가 된 네. 무언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계절을 제목. 예, 뭐. 계절을 가지고 곡을 아. 정한 아. 이렇게. 그래서 뭔데 표제 음악도 약간 단순한 사물의 모방이나 네. 묘사로만 끝나면 네. 약간 빈곤한 묘사 음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안 된다. 예,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치만 이게 그래도 이게 떠올릴 수 있는 지금 딱 들으면 이게 진짜 봄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표제 음악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듣는 사람도 진짜 이거 봄인가 가을인가 이런 거에 너무 사로잡히면 약간 음악의 본질을 파악하지는 못하거든요. 이거 지금 가을이죠. 아니 이거 봄 2악장이에요. 그래서 좀 느려요. 예. 봄인데 좀 처지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1악장, 3악장은 밝고 2악장은 느리게 하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근데 이 분위기를 약간 좀 띄워보고자 네. 제가 표제 음악의 약간 대표적인 곡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표제 음악의 대표 뭐가 네.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비발디의 사계는 표제 음악의 시초라고 했잖아요. 거의. 네. 근데 여러분들에게 약간 이해가 빡 올 수 있게 네. 제가 표제 음악 표제 하면 이런 게 표제 음악이다라고 그냥 재미삼아 네. 한번 들려드릴게요. 표제 음악이다. 이거 연상하면 되죠 우리가. 네. 핵폭탄과 유도탄들 어서 나오십시오. 핵폭탄과 공목은- 유도탄이요? 라면과 구공탄. 네, 재밌는 공목이군요. 하필이면 왜 구공탄이죠? 라면은 구공탄으로 끓여야 제맛이 나거든요. 음악? 예. 여보, 여기 내 칫솔 못 봤어? 잘 들어보세요. 찾아봐요. 이게 왜 표제 음악이냐면 표제 음악? 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그러니까 라면을 가지고 얘가 지금 노래를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노래예요 이게? 나도 못 들어본 노래. 둘리 둘리. 모르세요? 둘리. 둘리의 이거 후루루 짭짭 후루루 짭짭 이거 있잖아요. 아 몇 년생이세요? 아 이거 유명한 거예요? 유명한 거예요. 예. 이게 표제 음악 하면 네, 여기까지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제 음악 하면 사실 잘 마이콜. 모르는데 이 마이콜이 부른 후루루 짭짭 맛 좋은 라면 이 이게 배윤주 선교사님 그 세대 노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저희도 둘리 많이 봤습니다. 아 진짜? 응. 둘리 여자친구. 대박 이랬어 대박. 엄마 찾으러 갈 때 눈물 흘린다고요. 아. 근데 이 둘리 음악이 우리 그러니까 그거지 빙수야 팥빙수야. 그거 너무 최신인데요. 그게 표제 음악 아니에요? 팥빙수.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어. 느낌이에요. 그게 표제 음악 같잖아요. 네. 근데 빙수야 팥빙수야 이거나 제가 준비한 건 사실 똑같은 라면인데 그 악동 뮤지션의 라면인 라면인 건가 건가.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이런 갑자기 거 라이브.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가요를 틀으려니까 약간 좀 마음이 좀 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아. 근데 이걸 라면인 건가 이거는 그냥 멜로디에 라면만 넣었을 뿐이에요. 아. 근데 이 후루루 짭짭은 아. 라면을 먹는 소리 아. 느낌이 나잖아요. 짭짭. 예. 후루 후루루 짭짭. 짭짭 아. 후루루 짭짭 맛 요게요. 좋은 어. 라면 예. 아. 꼬불꼬불 이게 라면이 꼬불꼬불한 게 느껴지잖아요. 어. 그 차이. 그게 표제 음악이구나. 네. 이 확 오죠? 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제 음악이라 해서 뭐 팥빙수처럼 또는 라면인 건가처럼 이 모든 게 표제 음악이 아니라 어. 아. 이게 연상이 되기도 하지만 뭔가 발자국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했다든지 이런 게 표제 음악이지 가사에 이 들어갔다고 해서 표제 음악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계는 표제 음악의 시초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예비로 오늘은 좀 이 비발디 사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 화요일에 한 번 더. 제가 이 사계에 진짜 어떤 부분이 표제 음악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요게 뭘 의미하는가 그죠, 이런 게 그죠. 이제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걸 제가 예고편으로 오늘 이런 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재밌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오늘 예고편을
오늘 보니까 한 40명 정도 지금 들어오셨는데 네. 다음 주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 이 비발디 사계에는 소네트라는 게 붙어요. 소네트. 네, 소네트가 뭐냐면 각 이제 14음절로 된 14음절씩 10줄로 구성한 시를 소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네트가 다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사실 작가가 누군지는 이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보통 거기에 이제 베니스의 방언이 이렇게 적혀 있다든지 그리고 근데 비발디의 편지에도 베니스의 방언이 적혀 있거든요. 부산 사투리 이런. 네, 철자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투리가 적혀 있으니까 비발디가 아마 이거를 적었을 것이다라고 가능성은 있는데 또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작가의 시를 가져온 썼다. 것이다. 네. 그럴 수 근데 있다. 이렇게 여기는 이유가 비발디가 아까 그 곡을 뺏겼잖아요. 자기의 곡을 전적이 있으니까. 전적이 있으니까 사실 가능성이 네. 그렇게 또 이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무서운 거네. 도둑질 무서운 거야. 네, 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죄도 한두 번 짓는 게 습관. 네. 여튼 안타깝네. 그래서 사실은 이 비발디 사계에 보면 실제 악보에 이렇게 재치 있는 메모처럼 시를 옆에 시가 적어놨구나. 적혀져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지금 들으시는 게 봄 1악장이거든요. 네. 네, 봄 1악장에 뭐 따뜻한 봄이 왔다. 새들은 즐겁게 노래하고 그럼 옆에서 이렇게 읽어도 되겠다 그거. 네, 시냇물은 부드럽게 속삭이며 흐른다. 어.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 번개가 소란을 피운다. 근데 우리 오늘 봄 얘기할 때 아까 서울정 간사님이 바람이 세다고 번개. 그리고 목사님 태풍이 온다고. 네. 그러니까 봄에 태풍이 부는 거를 얘가 표현을 한 거예요. 했구나. 그런데 다시 사막장쯤 되면 어느덧 구름은 걷히고 따스한 봄 기운에 다시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그걸 소네트라고 하는 거야. 네, 소네트. 그래서 이런 음악들을 네. 이제 붙여 놓았으니까 이제 표제 음악이기도 한데 소네트가 들어가 있고 하니까 엄청 저한테 느껴지기에 비발디의 사계는 디테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게 청취자 이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서 그러네. 사람들이 음악을 이해하는 데 쉽고 이렇게 그리고 사계라고 하면 우리가 늘 느끼는 계절이니까 훨씬 더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계를 정한 이유도 이제 봄이잖아요. 어제 음악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봄 찬양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클래식에서도 봄을 느끼고자 제가 오늘은 이 비발디의 사계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야, 제가 좀 보니까 네. 그 의상도 계절마다 다르게 그 오케스트라나 네. 이런 분들이 재미나게 봄, 맞아요. 여름, 가을, 겨울마다 옷을 바꿔입는다 이렇게 뭐 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네. 사실 요즘은 그런 까지는 오케스트라가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오케스트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 내가. 네. 거기 가서 내가 직접 들어보니까 애들이 혼신의 힘을 다 안 해. 그래서 내가 뭐라 하려고 참았어요. 목사님 좀 근데 큰 소리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연주자들이 맞아요. 혼신의 힘을 다 안 하더라고. 사실은 옛날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에요. 네. 어떤 곡 두들 연주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명언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애들이 왜 이렇게 그게 심하냐? 뭐 이 OT가 심하냐? 아, 이제 제가 20살 때 갔을 때 그 쇠 보면대 있잖아요. 그거를 무릎 꿇고 들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동기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감이 잘 없네. 동기가 몇 명이에요? 한 20몇 명 된단 말이에요. 오케스트라 안에. 네. 걔네가 전부 다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같이 동시에 해야 돼요. 동기를 마치 사랑하자. 좀 군대 얘기 듣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제 친구가 관절기라 가지고 목에 손수건을 두르고 왔는데 너 소풍 왔어? 네,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무서운 언니들.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있으면 엄마야. 커튼 거드라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항상 옷이랑 머리도 항상 단정해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엄마한테 제가 20살 때 OT 처음 받자마자 너무 빡시다. 나 다니기 싫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 명언. 오케스트라는 한 소리를 60명이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뒤틀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 선수들도 이런 OT가 심한 게 조금 다치면 진짜 심하게 다치잖아요. 조금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규율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마찬가지. 예, 군대도 그렇고 그리고 나라 지키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없다.
네. 네. 돈 많이 주면 좋아하고. 네. 그리고 예전에 제 라떼는 네. 20 연주하면, 예? 20 연주하면 클래식 라떼라고 바꿀까요? 아, 네. 클래식 라떼 괜찮다 이거 제가 알았잖아. 클래식 라떼 괜찮네. 예. 아니 이게 진짜로 좋은 곡을 연주하는 거 있잖아요. 네. 베토벤, 막 운명 이런 거 한다. 이러면 어. 나 그 연주하고 싶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 나 근데 하고 싶다. 요즘은 네. 얼마? 아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음악인들 제 친구들 어제 만났는데 친구들도 아직까지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요즘 이제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 물론 교향악단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좀 이렇게 사설 오케스트라 그래. 가면 페이 받고 하는 게 다기 그래.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싶다. 다시 그 네. 예술가들의 그 열정과 아 맞습니다. 혼신의 나는 보고 싶다. 네 진짜 네. 저는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지휘자들이 뒷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앞모습 보잖아요. 네. 더 감명 깊습니다. 앞에서. 저는 연주라니까 앞을 그래. 봐야 되잖아요. 어. 땀을 아 탁 튀기는데 그래. 제가 그것도- 눈물이 음. 찡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마 그 모습 보면 지휘자 하실 거예요. 반해가지고 진짜 좋은 연주들이 많으니까 다음에 한번 좋은 연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신청곡 받아주시는가 물어봐요. 신청곡 어떻게 주시면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해드릴 그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곡들은 신청해 주셔도 예, 좀 좋을 것 알고 싶은 곡들 네. 있으면 저희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좋고 그다음에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2부 예배 기악팀 오케스트라 곡이라고 맞아요. 두 줄이에요, 두 줄. 두 줄 냈습니다. 예. 두 폴트. 그래서 이 소리가 꽉 차 있는 느낌이 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이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악기 해봤는데 집에서 악기가 놀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레슨도 있어요? 저희 교회? 레슨 나 배우고 싶다. 부탁하시면 저희가 이제 연결해드리기는 그죠. 하는데 네. 그 한번 연락 주세요. 하여튼 배우고 싶은 분들도 그러면 아예 그 분단 자체를 전부 다 악기로 예배를 위한 레슨. 네. 그런 거 좀 재밌겠네요. 네. 예. 쫙 다. 뭐 바이올린 한 30대. 거의 뭐 30대요. 군대네 군대. 팀반이 괜찮다. 예. 얼마 전에 팀반이 아. 찢어진 영상도 하여튼 좋은 연주자 네. 한 명인데. 좋습니다. 네, 예인 네. 전도사님이 OT 하는가 봐요. 이렇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강경화 집사님이 하시고 예. 아이들 와서 그냥 스케일밖에 안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죠. OT 없습니다. OT 해봤죠? 저요? 네. OT를 없앴죠 저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아니 근데 진짜 없앴어요. 없앴는데 그 다음 우리 안 연도에 보야. 뭐. 그래. 근데 아니 저는 한자 나도 군대에서 나 그랬어요. 에이 근데 진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라떼는 말이에요. 네. 진짜 혼났거든요. 클래식카 클래식카 라떼. 라떼. 네, 클래식카 저희 라떼. 다음에 라떼 한잔 하면서 하죠. 예, 예. 좋습니다. 근데 아니 진짜로 저는 그게 있었어요. 저는 약간 분위기를 빡시게 해도 뒤에 풀어야 돼. 앉혀놓고. 요새 그 젊은 꼰대 있잖아 왜? 젊은 꼰대. 풀어야 되는데 애들이 제가 계속 분위기 푼다고 뭐라 했었어요. 아, 제가 자 열심히 하자 화이팅 하자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네. 분위기 그리지 말라고. 아, 네. 잡고 저는 있네. 약간 그런 유였습니다. 혼내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야 당한 사람만 알지 이랬어요. 조현호. 호석이에요. 아닌가? 예, 누구? 현호. 현호. 예, 당한 사람만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진짜 제가 친구들 다음에 한번 초청을 그죠. 한번 해야겠네요. 클래식 여기서 한번 연주해주고. 그래도 되나요? 예. 그거 한번 해주세요. 진짜요?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재밌을 친구 것 지금 임신했지만 한번 네. 불러서. 근데 아, 여러분들 정말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뭘 하냐? 저 그런 적 없어요. 아직까지 그 얘기예요? 억울합니다. 아직 지나간 줄 알았어요. 많이 당했다. 야, 진짜 이까지만 말한다. 이까지만 얘기한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클래식카 라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네, 걸로. 다음 주에 이 4개 예. 기대해 주시고. 네. 다음 주 4개 2부 네.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재밌네요. 예. 이거 클래식 얘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저희가. 네, 붉은 사제. 하이든. 예. 신승훈. 예. 붉은 사제 비발디 오늘 네.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